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조금 풀렸죠? 그래서 이 호기심이 많을수록 건강하게 산다. 오늘은 여느 때는 추울 때는 걸었어요. 오늘은 자전거를 또 끌고 나가서 어떻게 좀 변했나, 세상이 어떻게 변했나 하고 또 자전거를 또 한번 딱 또 땡겨봅니다. 1시간 반 정도 딱 타는데 좀 쌀쌀하지만 자전거를 타니까 그래도 뭐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은 것 보고서 야 진짜 건강을 위해서 진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오늘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운동들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좀 더 건강하게 살려면 자율신경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자율신경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알면 스트레스 좀 줄이고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율신경계에 관한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감기도 걸리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감기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 안 걸려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그래요. 감기 걸려. 너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 면역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암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리고 어떤 사람은 뭐가 걸리고 뭐 이래. 그러니까 병에 관련돼서는 면역력이 전부 다 관여하더라 이게 자관. 근데 면역력이 뭔지, 근데 이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좀 빵빵하게 이왕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면역력은 내가 뭐 높이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면역력을 좋게 높게 하려면 자율신경계가 거기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놈이 자율신경이라는 놈이 거기 관여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자율신경이 뭐냐 이게요. 이게 호흡이나 소화 등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 활동을 조절하는 신경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감신경계, 하나는 부교감신경계. 낮에 주로 활동하고 깨어 있을 때. 아시겠어요? 낮에 주로 활동하는 것이 교감신경계. 그 다음에 밤에 휴식하고 뭐 승질 낼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있을 때는 이 부교감신경계.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서로 이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맞아야 돼요. 완전히 이렇게 찌그러져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찌그러졌더라도 또 이렇게 돼야 돼. 시소가 돼야 됩니다.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이쪽으로 교감신경이 찌그러졌던 부교감신경이 찌그러졌던 그러면 병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스스로 알아서 신경계,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알아서 자율적으로 조절해 주는 거. 그 조직이 자율신경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이 자동적으로 깨진다. 당연하죠. 이게 시소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푹 찌그러져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고정돼 있는 거야. 그건 고장난 거라고 했잖아. 시소가 이렇게 돼야지 탈 수 있는 거지. 완전히 한쪽으로 찌그러져 있으면 고장난 시소 아니야. 그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설명할 때 교감신경이 활동할 때와 부교감신경이 활동할 때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움직이는 그 조직이 다릅니다. 그래서 낮에 주로 활동할 때 주로 밤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밤에 활동할 때 그 조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얘기할 때는 면역체계는 백혈구가 담당을 해요. 백혈구 조직 내에 과립구 조직이 있고 림프구 조직이 있고 매크로파지 조직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시겠어요? 이 과립구 조직은 활동성이야. 그건 낮에 주로 활동하는 조직이에요. 이거는 우리 몸의 약 60%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림프구는 주로 밤에 잠잘 때 움직이는 조직이야. 요거는 림프구 편하고 뭐 신경 안 쓸 때 그냥 편한 생활할 때 움직이는 조직. 요거는 림프의 35% 관여하고 있어요. 그럼 5%가 남잖아. 그럼 5%는 매크로파지라고 해서 이거는 컨트롤 타워야. 과립구와 림프가 서로 이렇게 시소가 잘 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조직이 그게 매크로파지 조직이에요. 그래서 요
면역 체계,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가 이런 세 가지 조직을 갖고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제 이해가시죠? 그런데 한쪽이 너무 많아진다면, 예를 들어서 과립구가 60%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60%가 더 60%보다 더 많아진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61%라고 그래. 그럼 이쪽은 매크로파지는 항상 5%니까. 그러면 이게 35가 아니라 34가 되죠. 이거 61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 과립구가 많아지면 우리 몸속에 유익한 세포를 공격해요. 그리고 림프구가 35에서 34가 되면 우리 몸속에 침투한 이물질 같은 거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정리를 못하는 거야. 병균을 다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다못해 아주 감기로부터 암, 그 다음에 기타 다양한 이런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과립과 림프구 60대 35, 요게 61이 됐다면 빨리 또 어떻게 돼야 돼? 올라오고 60으로 되고 34가 35로 되고 수시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왜? 낮과 밤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는 60, 밤에는 35. 이게 이 조직의 우위에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낮에는 과립구가 두목이 돼야 되고 밤에는 림프구가 두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낮에 과립구가 많아서 이놈이 두목이 되는데 밤에 림프구가 또 낮에도 이게 또 두목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림프구가 편하고 이런 것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야. 이놈이 두목이 돼버리면 이게 꽃가루 알레르기가 생겨. 그래서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이게 편한 생활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알레르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낮에는 이 과립구가 많고 저녁에는 림프구가 많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서로 기량작용, 시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율신경, 시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저체온이에요. 저체온. 몸이 차가워지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뻐걱뻐걱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유스럽게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그냥 몸이 이게 차가워지면 이게 뻐걱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있어요? 얼어버린 거야. 고장난 거야. 녹이 쓴 거야. 저체온이 올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불안, 초조, 긴장하고 낮에 활동하는 이러한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을 때 낮이 너무 많고 낮 활동을 너무 많이 한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 초조, 긴장된 이럴 때 교감신경 낮에 지금 성질 나잖아. 밤엔 잠어서 성질 내는 건 없잖아. 그래서 낮에 불안, 초조, 긴장하듯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상태가 되면 교감신경이 우위화됐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돼서 혈액순환 장애가 되면서 몸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저체온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두 번째, 부교감신경,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상황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편하게 누워있는, 계속 누워있다 이 말이야. 밤에 잠만 잔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몸에 근육이 늘어나질 않아요. 근육 수축과 이완이 돼서 열이 나잖아. 운동 안 하면 저체온이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 열이 없어서 죽어. 그래서 몸이 차가워서 발열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근육 수축과 이완하면서 열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게 못 돼서 결국 차가워져. 그러면 면역력이 저하된다. 이해가 있습니까? 그래서 열이 부족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순리대로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자는 게 가장 좋다 이 말이야. 그게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생활습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아주 쉬워요. 면역력, 건강의 핵심이에요. 모든 질병에 얘기할 때는 야, 그 면역력이 뭐 약해서 그래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원인이 뭐냐 이게. 그게 잘못된 식습관이에요. 그 다음에 운동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 이 세 가지가 과립과 림프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이걸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식습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을 주로 먹으면 우리 몸이 승질이 나요. 내가 원하는 음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꾸만 먹어제끼니까 혈액이 탁해지고 혈전이 생기고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몸이 차가워져. 그러면 시소가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너무 바쁘게 사는 거, 그리고 또 너무 무리하는 거, 과로하는 거, 이런 것도 이것이 망가지는 비결이에요. 아시겠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고 불안, 초조, 긴장이 너무 오래 가는 거야. 이거는 되는데 이렇게 된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과로나 무리는 교감신경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아드레날린, 주관 활동처럼 잠을 못 잔다 이 말이에요. 화딱지가 너무 많이 나면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 할 일이 없고 그냥 퍼져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할 일이 없잖아. 운동을 하지 못 하잖아. 그냥 누워 있는 거야. 이럴 때도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야. 너무 바쁘게 살아도 문제고 너무 일이 없어도 병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조화 균형이 깨져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율신경계가 깨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 다양한 질병을 발생할 수 있는 면역력이 저하되고 결국 병이 발생한다. 쉽게는 감기로부터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모든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 자율신경계가 깨지면. 그러면 자율신경계를 어떻게 좀 정리할 수는 없어? 인위적으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네. 생활 방식이나 습관에 따라서, 즉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 즉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지면 자율신경계의 조화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면역력이 보강될 수 있을 때 그때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60대 35, 5% 매크로파지가 정상 가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식사를 조심하고 체질에 맞게 건강 정도에 맞게 그 다음에 계절 음식을 먹고 신토부리를 좋아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적당한 양과 질의 운동과 휴식, 과로하거나 무리한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것도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해소하는 생활을 한다면 자율신경계의 조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과립과 림프고 매크로파지의 조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이 자율신경계를 적당하게 유지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식사와 호흡이에요. 그래서 식사는 뭐야?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은 복식호흡법이에요. 그건 좋은 산소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산소량을. 아시겠어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좋다. 정리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 잡히면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면역 체계가 바로 잡히면서 가장 좋은 조건의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춰지면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들을 전부 다 개선시켜준다. 즉 혈액순환 장애가 개선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 향상된다. 즉 체온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 생채식, 자연식을 먹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가공식품 이런 걸 좋아하면 내 몸이 망가져요. 자율신경이 깨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동양의학에서 얘기하는 체질 개선이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의학 용어로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그러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 먹고 적당한 운동, 발을 따뜻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웃으면서 생활하는 거. 이게 호기심 천국이야. 즉 평생 학습을 통해서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면 우리 몸이 활성도가 높아지면서 자율신경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돼서 정상 체온과 면역력이 향상되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치유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지 않고는 자율신경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